화요일 교육 진단 시간입니다. 벌써 1월의 중순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인 선행학습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보는 것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윤희련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희련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학습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은데 대답은 일부 극소수 학생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다수의 학생에게는 실제로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저는 이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교 수업 시간보다 먼저 진도를 나가는 것을 교육학적 용어로 이 선행학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린 순수학습도 있고 선행학습도 있는데 실제로는 조기 진도지요. 진도를 빨리 나간다는 건데 이 조기 진도는 소수의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절대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고 자칫하면 공부를 포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기 진도는 공교육과 교실 붕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를테면은 수학 시간에 상위권 학생은 선생님이 수업을 전개하면은 미리 배웠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딴 책을 보거나 다른 문제집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업은 한 반에 30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10등에서 20등 사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앞에 10명은 대충 배워서 왔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 뒷부분은 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해도 수업 자체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반농담, 자조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앞에 자고 뒤에 자니 중간도 잘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실은 많은 학생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고 잔다. 이 교실 붕괴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선행학습이 가져온 풍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그 학교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자세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실천해야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육이 낭비적 요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학부모나 교육 당국이나 같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행학습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과목별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국어를 예를 들면 국어는 사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문제집 많이 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집을 아무리 풀어도 유형이 달라지면은 전혀 다른 해결책이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언어 감각과 독해력, 우리가 흔히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독해력과 읽는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실은 독해력이라는 것은 그 전제가 어휘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독서량이 부족해서 어휘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책을 많이 읽다가 중학교 이후에는 급속하게 이 독서를 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어휘력이 약하니 결국은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고 읽는 속도도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휘력과 문장 이해력이 독해력이 없는 학생에게 문제풀이 테크닉을 다루는 이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다른 지문, 다른 방식의 질문이 나오면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 저학년 시절부터 책을 읽으면서 늘 사전을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사전을 통해서 어려운 어휘는 늘 그 뜻을 정확히 새겨보는 이게 여러 해 쌓여야 결국은 문장 이해력이 높아지는데 이 문장 이해력만 갖고 있으면은 실제로는 문제풀이 테크닉은 잠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실력이 없는 학생이 10권의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기초 실력이 있는 학생이 한두 권만 푸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그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 문제는 가정에서도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찾아보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풀이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학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학은 한 단원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 단계를 거쳐서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그 다음 단계의 학습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만 소홀히 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게 수학입니다.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도입 단계에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오래 되짚고 곱씹어서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소화했을 때 원리와 개념을 적용한 이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는데 개념과 원리, 내용 정리에 바치는 시간은 짧게 하고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 계속 문제풀이 방법만 가르치다 보면은 받는 문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는 효과가 있지만 이 역시 다른 방향에서 본 것과는 달리 어떤 내용을 다루는 그런 것이 나왔을 때에는 또 틀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행학습에 드는 시간과 돈의 거의 엄청난 부분이 수학인데 사실은 선행학습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과목이 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학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느린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늘 생각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문제는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 좀 넓게 보면은 당해 연도 내용을 완전히 마스터해야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금 나가도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 이 선행학습이나 이런 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특히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도 빨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히 수학이 약한 학생은 쉬운 수학책, 특히 문제집을 골라서 그냥 같은 책을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할 때, 대부분 반복해서 풀 때 개념이 정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대충 보고 또 책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수박 거갈기식으로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보면 막상 답을 내기가 어려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는 수학이 절대 다수의 학생이 선행학습 때문에 학습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이 수학은 가장 느린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의 경우는 영어는 사실 이것은 나이나 여기에 관계가 없지 않느냐. 중학교 때도 예를 들면은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늘 되풀이 되면서 심화 과정이 아니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도 보면은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중학교 이전 단계까지는 듣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를 뚫는다고 하는데 듣고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한 중학교 2학년 이후에는 방학이나 이런 기간 동안 이 문법을 한 번씩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외국어로서 배우기 때문에 언어의 이 문법 구조, 논리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영어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 이해력도 중요한데 간혹 보면은 학생들 중에 다 해석이 되는데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생의 경우는 영어보다도 국어 영역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답을 못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급한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국어를 제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괴테도 모국어에 대한 사랑 없이는 외국어도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어 역시 늘 사전을 찾아서 어휘를 제대로 정리하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어이기 때문에 좋은 문장은 많이 암기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과학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부모님 중에는 사회 과목은 암기 과목이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회 과목도 상당한 사고력과 어떤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봐서는 점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든 과학이든 전 과목을 배울 때 그때 다 같이 해야 된다.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이 역시 사회나 과학도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역시 단기간에 압축해서 할 때는 어딘가 부실하다. 우리가 어떤 과목이든 간에 필요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그 문제, 그 주제, 그 개념을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볼 때마다 사고력이 깊어지고 새로운 질문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또 새로운 탐구거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과목이든지 그냥 서둘러서 대충 알고 넘어가면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 우리가 운동도 처음에 폼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은 나중에 그 잘못된 폼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면은 이게 오히려 느리지만 차근차근 제대로 공부한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걸 우리 학부모님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종합하는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에 대해 조언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의 방법은 사실은 일반론이 있지만 그 적용은 학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는 어떤 성향이나 특성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학습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서둘러서 덕보는